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범죄사회학 사회과정이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회과정이론은 타드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타드 같은 이제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19세기 이제 사회철학자죠. 타드, 가브리엘 타드인데 범죄 행동은 모방을 통해서 학습이 된다. 사람들은 가까이 살며 가장 존경할 만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행동을 모방하게 된다. 즉 범죄 행동은 모방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학습을 통해 가지고 즉 모방을 통해 가지고 범죄 행동이 이루어진다라는 이 타드의 영향을 이 범죄 사회학 그 중에 학습 이론을 러닝 시어리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습 이론은 긴장 이론하고 다르게 불평등한 구조와 같은 구조적인 여건에 의한 긴장보다는 학습에 의한 가치와 태도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즉 범죄적 동료와의 친근한 접촉이나 모방 등을 통해서 범죄 기술을 학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학습 이론 러닝 시어리는 행동주의 심리학인 파블로프의 반복에 의한 학습을 강조한 조건 반사 이론, 그죠? 또 스키너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보상이 뒤따를 때 어떤 내용이 학습되며 이러한 학습은 변동 비율이 강화될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조작적 학습 이론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근데 이 학습 이론은 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과거 경험에 의한 기억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한 기억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기억하지 못하는 경험을 강조하는 프로이드와 경험하지 못한 기억인 집단 무의식을 강조하는 융과 같은 심리학 이론들과 구별이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 학습에서는 그 심리학하고 좀 비교를 하면 좋은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경험은 뭐냐면 이제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거죠. 프로이드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어릴 때 경험한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프로이드의 주장입니다. 즉 내가 예를 들면 어릴 때 부모님 같이 뭐 동물원에 갔다. 근데 거기 2살 때 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경험을 했죠. 2살 때라고 하더라도 경험을 했지만 이제 나이가 20살이 넘어가지고 야 부모님이 어느 날 야 너 옛날에 2살 때 엄마 아빠하고 같이 동물원에 갔었다. 그거 기억하느냐? 그러면 전혀 기억을 못 한다는 거죠. 이게. 하지만 내가 기억을 못할 뿐이지 경험한 사실은 분명하다는 거죠. 그럼 그 경험한 사실이 어디 있느냐? 인간의 무의식의 저편에 차곡차곡 잠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 경험한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어릴 때 학대라든지, 어릴 때 뭐 성폭행을 당했다든지, 아니 어릴 때 아주 끔찍한 기억을 당했다. 혹은 반대로 아주 행복한 기억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내가 기억을 하지 못할 뿐이지 무의식의 저편에 다 차곡차곡 쌓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그런 무의식이 발현이 될 때, 즉 잘못된 무의식이 발현이 될 때 그때 범죄를 저지른다. 그래서 우리가 뭐 친구들하고 술 한잔 먹으면 어떤 친구 그런 얘기 하죠. 야, 나를 술 먹이지 마라. 내가 어떻게 개가 될지 모른다.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술 먹고 아침이 돼갖고 기억을 못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무의식이 잘못됐을 때 술이라든지 자기를 통제하는 그것이 이제 스프링이라고 그랬죠. 스프링을 꽉 누르고 있는데 그 스프링 힘이 약해질 때 무의식이 갑자기 툭 튀어오르는데 그것이 뭐냐? 무의식이 발현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학습 이론에서 하는 학습이라고 했을 때는 뭐냐면은 이 학습은 경험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배웠다라고 하면 내가 경험을 했죠. 누가 나에게 절도를 가르쳐 줬다. 이렇게 하면 아니면 누가 나에게 도자기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줬다. 그러면 그걸 내가 경험을 하고 있고 그 경험을 통해 가지고 다시 새로운 어떤 것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습 이론은 경험하지 못한 기억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경험한 기억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있는 그 융이 집단 무의식은 뭐냐면 지금 이제 프로이드도 그렇고 지금 학습 이론도 그렇고 전부 다 경험을 한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어느 날 제가 갑자기 원신인데 우주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외계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 원신도 마찬가지 지금 저도 제가 외계를 만나본 적이 없죠. 그죠?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경험하지 못한 것을 제가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융 같은 학자는
그런 우리가 이상한 그런 SF적인 그런 상상력을 막 얘기할 때 그것은 우리는 비록 경험을 못했지만 우리 선조들이 경험한 것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나에게 전수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유흥 같은 경우는 경험하지 못한 기억인 집단 무의식을 강조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학습 이론의 가장 대표적인 학자인 서덜랜드의 차별적 접촉 이론이다라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디퍼런셜 어소시에이션 시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서덜랜드의 차별적 접촉 이론은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범죄 행동은 자동차 운전이나 운동 경기처럼 배워가지고 따라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서덜랜드 같은 경우는 그 범죄자가 될 때 여러 가지 이제 범죄 행동이 원리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뭐 첫째, 범죄 행동은 학습된다. 범죄 행동은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등등을 얘기합니다. 그중 7번째 보면 재미가 있는데 이 차별적 접촉은 빈도, 지속성, 우선성 및 강도에 따라서 학습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나쁜 친구와 얼마나 자주 만났는지, 그죠? 빈도죠. 그러니까 프리퀀시입니다. 또 이 나쁜 친구와 얼마나 오랫동안 만나왔는지, 기간이죠. 듀레이션입니다. 그리고 처음 사귀었던 친구가 누구였는지, 그죠? 우선성이라고 합니다. 프라이오리티.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마나 친한지, 그죠? 강도입니다. 인텐시티, 그죠? 그래서 이렇게 결국에 범죄자가 되는데, 이 범죄자가 되는 학습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얼마나 자주 만났는지, 빈도, 기간, 우선성, 강도에 따라 가지고 학습이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서덜랜드 같은 경우는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예로 1차 집단 내부에서의 학습을 예로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친구라든지, 그죠? 가정, 뭐 이런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글레이즈의 차별적 동일시 이론이 있습니다. Differential Identification Theory인데, 자, 서덜랜드는 반드시 만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만나서 학습을 한다라고 했는데, 어떤 경우는, 제가 이제 시골에 살고 있는데, 시골의 친구들 중에 나쁜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나쁜 친구가. 조폭도 없고, 뭐, 마약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조폭이 되고, 제가 나쁜 마약을 하더라는 거죠. 그럼 서덜랜드 같은 경우는 만나서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만나지 않았는데 나쁘게 제가 나쁜 조폭이 되더라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라고 하니까 이 글레이즈가 동일시했다. 즉 아이덴티피케이션이다. 즉 예를 들면 제가 영화 대부를 본 겁니다. 보니까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나 저런 훌륭한 조폭이 돼야겠다. 또 아니면 영화 친구를 봤습니다. 조폭 영화죠. 부산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그 조폭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야, 조폭 너무 멋있다. 나도 저런 조폭이 돼야겠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만날 필요가 없고 다른 영화라든지 기타 등등을 통해서도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걸 우리는 차별적 동일시 이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뭐 큰바위 얼굴 뭐 이런 게 되겠죠. 그죠? 옛날에 뭐 시골에 있는데 거기서 뭐 자기 고향에 훌륭한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암시를 받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정치인도 나타나고 군인도 나타나고 뭐 등등을 하는데 자기가 만족할 만한 사람이 아닌 거죠. 근데 어느 날 자기가 닮고 싶은 사람을 하나 정해놓고 이상적인 사람을 정해놓고 그리고 자기가 그 사람을 닮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더라라는 게 이제 큰바위 얼굴 뭐 이런 거죠. 자, 그다음 이제 버제스와 에이커스의 이제 차별적 강화 이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차별적 접촉 이론, 그 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에 대한 비판 중 하나였던 특정인이 범죄자가 되기 전에 거쳐야 하는 학습의 과정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갖고 어떤 사람은 그런 이제 학습을 비슷하게 했는데 누구는 범죄자가 되고 누구는 범죄자가 안 되더라. 그럼 똑같이 학습을 받았는데 왜 범죄자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느냐. 이제 이런 또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버제스와 에이커스는 그 유명한 리인포스먼트라는 개념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그 스키너의 이제 처벌과 보상에서 힌트를 얻었는데 결국에 학습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처벌과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면 학습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쥐 같은 경우도 있죠. 쥐가 있는데 그 쥐가 먹을 것을 갖다가 뭘 스위치를 딱 눌렀을 때 먹을 것을 주고, 그죠? 또 다른 걸 눌렀을 때 전기 자극이 오고, 뭐 이렇게 했더니 이 학습이 돼 가지고 그 먹을 것을 주는 것에 자기가 이제 뭐 많이 그 접촉을 하더라. 뭐 이런 것도 차별적 강화 이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소년원에서 다룰 수 없는 아주 이제 중범죄 소년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친구들은 전부 다 포기를 한 거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중 하나가 뭐냐면 오늘 내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처벌과 보상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만약에 그 소년원 간수들의 얘기를 잘 듣고 지시를 잘 따르면 칭찬 스티커를 줍니다. 일종의. 그러면 그 다음날 자기에게 자유시간이 예를 들면 2시간인데 3시간으로 늘어납니다. 그 다음날 바로 이루어집니다. 내일 모레,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주는 게 아니고 그 다음날 바로 이루어집니다. 보상이. 그것도 반대로 그 간수의, 소년원 간수의 지시를 불이행했다. 그럼 자기가 자유시간이 2시간인데 1시간이 감액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나쁜 스티커가 붙는 거죠. 자, 그래서 내일 내가 오늘 한 행동에 대한 내일 바로 처벌과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중범죄 소년원에서 교정과 교화가 잘 이루어지더라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것이 이제 차별적 강화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중화 이론이 있습니다. Neutralization Theory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대부분 청소년들 일반적으로 사회적 규범을 지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비행을 하는 청소년들을 보니까 자기를 중화시키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는, 즉, 자기를 해방시키는 자기 변명을 하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보니까 이제 책임의 부인입니다. Denial of Responsibility라고 해가지고 내가 범죄를 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외부 요인 때문이다 라고 회피를 한다. 자, 그 다음에 손상의 부인입니다. Denial of Injury. 그러니까 훔친 것을 빌렸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또 피해자의 부인입니다. Denial of Victim입니다. 그래서 실한 이웃, 동성애자 등에 대해 가지고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맞을 짓을 했기 때문에 때렸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때린 것을 정당화합니다. 이런 게 이제 피해자의 부인입니다. 또 condemnation of condemner라고 하는데 비난자에 대한 비난입니다.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범죄를 했을 때. 그래서 뭐 경찰이나 기성세대, 부모님, 선생님 등이 자기를 막 비난합니다. 근데 자기는 뭐라고 하냐면 알고 보면 선생님의 경찰이 더 나쁜 놈이다. 이게. 근데 내가 조금 잘못했는데 날 비난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은 이제 충성심의 호소입니다. appeal to higher loyalty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신의 행위가 옳지는 않지만 친구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런 겁니다. 그런 거 있죠. 그 일본어로 손타쿠라고 하는데 상사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고 자기가 일을 처리하는 것, 이걸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이 일을 한 것은 나도 잘못된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우리 조직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 나를 비난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맞자의 중화 이론 같은 경우는 청소년이 어떻게 범죄를 하게 되고 어떻게 자기를 변명하는지 이런 것을 잘 설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맞자의 중화 이론까지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